아! 오잉? 이게 뭐지? 오늘의 뉴스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인간세상에서는 젊은 스타 부부의 이혼이 발표되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한 각종 찌라시와 가짜뉴스들이 인터넷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분명 여러분도 SNS를 통해 그동안 많은 찌라시를 접해봤을 거거든요. 흥미롭긴 하지만 찝찝한 기분도 들게 하는 찌라시. 가볍게 오가도 별 문제 없는 걸까요? 오늘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줄 베베 전문가님을 모셨습니다. 에? 베베 씨는 특파원 아니세요? 아닌데요? 시작하시죠. 네, 사실 얼마 전 제가 찌라시 유포로 신고됐던 전화를 받았었는데요. 사람들 다 가볍게 주고받고 퍼지는 속도도 빠르고 누가 먼저 시작한 건지도 모르는데 어차피 처벌까진 힘들지 않을까요? 처벌 가능합니다. 보통 콕 집어서 누구라 하지 않고 A양, B군 이런 식으로 추측하는 건데도 문제가 되나요? 이니셜만 있어도 누구인지 특정 가능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이걸로 보시죠. 다들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찌라시는 최초 유포자뿐 아니라 그 정보를 단순히 전달하기만 한 사람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괜찮았던 건 피해자가 직접 고발을 해야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일일이 유포자를 찾기 힘드니 넘어가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단톡방에 올린 그 링크, 엄연히 불법 행위입니다. 그치만 진짜일 수도 있잖아요. 찌라시 내용이 사실이어도 고소당할 수 있나요? 네, 전부 불법입니다. 체면을 중시하는 한국의 특성상 내용이 사실이어도 피해자에게 막대한 고통을 불러올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유포한 내용이 사실일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내용마저 거짓일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늘어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실제로 처벌받은 사람이 있나요? 톡방이야 나가면 그만인데 처벌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수사 대상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모바일 메시지 서버 저장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게 처벌을 어렵게 하는 부분이긴 하죠. 하지만 처벌 사례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온라인 정보의 영향이 커지면서 최근에 유포자가 구속된 경우도 있답니다. 피해자가 마음먹으면 처벌할 수 있는 것이죠. 이올, 역시 전문가. 배 선생님 덕분에 많이 알게 되었네요. 경찰이나 검찰이 최초 유포자를 어떻게 찾아내는지 궁금해지는걸요? 베베 특파원 나와주세요. 네, 현장에 나와있는 베베입니다. 찌라시 유포자는 어떻게 찾아내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찌라시 수사 관계자분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찌라시가 빠르게 퍼진 시간대를 찾아서 수사 범위를 축소시킵니다. 그 다음은 찌라시를 집중적으로 유포한 사람들로부터 시작해 누구에게 받았는지 거꾸로 추적하는 겁니다. 타고 올라가다 보면 최초 유포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삭제하고 단톡방을 나가도 보고 나면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단순 유포자들이 처벌받지 않은 경우가 많았지만 기술이 발달하고 정보가 점점 빠르게 퍼져나가는 만큼 앞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 알아두셔야 합니다. 모두들 그동안 별 생각 없이 찌라시를 전달한 일이 분명 많았을 겁니다. 찌라시, 공유하는 데는 1초밖에 걸리지 않지만 사실 그 자체로 범죄 행위라는 점 우리 모두가 꼭 알아둬야 할 것 같네요. 이상 오늘의 뉴스달이었습니다.